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거의 3주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북대서양 종단을 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배는 7월 8일에 센존 항에 도착했는데 코비드 테스트 뭐 이런 절차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 어제 대충 수습을 해서 오늘부터 리뷰를 합니다. 일단 오늘은 북대서양 종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끝나면 기존에 하던 허브를 계속 리뷰할 계획입니다. 북대서양 종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뉴올리언즈에서 플로리다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샌존스까지 이렇게 대충 2주 정도 향해를 했고요.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선박 수리를 했습니다. 항공 일정은 급하게 정해졌어요. 제가 이게 향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첫 향해인데 금요일 날 채용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일요일 날 새벽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고요. 가는데도 거의 2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5시 비행기인데 뭐 3시 2시간 전에 가 있으라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3시 반에 나가야 했고요. 뭐 기차 택시로 가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착은 9시경에 했는데 그게 또 시차가 2시간 반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24시간이 걸린 셈이죠. 센전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도착은 나중에 센존 항구로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출발해서 올 때는 배로 도착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몬트리올 공항에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미국 입국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다이렉트로 몬트리올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트랜짓을 해서 뉴올리언즈 공항에는 거의 뭐 9시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뉴올리언즈 공항은 제가 처음 가본 데예요. 제가 미국은 많이 가봤는데 뉴올리언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승선한 선박은 팔레몬이었는데요. 이 배는 회사에서 세 척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팔레몬 말고도 두 척을 더 샀는데 그중에 한 척은 부품용으로 산 거고, 팔레몬하고 또 한 척은 이제 새로 한 척, 그러니까 세 척을 가지고 두 척을 만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 중고선이기 때문에 좀 쓸만한 부품을 뜯어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새로 중고 시장에서 중고 장비를 사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선체 자체도 가격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장품들이 더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는 뜯어온 것도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아 가지고 새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차를 해 가지고 한 30만 불 정도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척당 한 10만 불 선에 산 셈이죠. 그러니까 이 호마에서 정박돼 있던 팔레몬 선도 단가는 뭐 10만 불 선인데 그 산 다음에 들어간 돈이 그 이상 더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렴한 셈이죠. 원래 선명은 메리 프랜시스 캔디스였어요. 그러니까 세 척 다 뒤에 캔디스가 붙습니다. 이 원래 선주가 선주이자 쉽빌더이기도 해요. 캔디스 가가 소유했던 쉽빌딩 컴퍼니에서 이 세척 뭐 더 있었겠죠. 어쨌든 어, 메리 프란시스 캔디스, 이게 메리 프란시스가 아마 손녀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 오너의. 어쨌든 사 가지고 어 저기 어디야 브라질 석유 시추하는데 나용선으로, 그러니까 베어 어 차트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다 배를 다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빌린 사람이 선장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책임지는 형태가 나용선 형태거든요. 이거 말고도 정기선 형태도 있는데 정기선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간만 정해서 선장하고 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거고요, 운송 서비스. 나영선 같은 경우는 배만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년 전에 2006 년에 건조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브라질 석유사에 한 10년 이상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나영선 할 때 그렇게 해요.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해야 기본적으로 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줘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인제 이때 작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석유값이 막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나영선 계약 연장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주가 팔려고 중고산 시장에 내놨고, 우리 회사에서 이쪽에 새로 계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뉴펀드랜드 근처에. 그래서 그쪽에 시추 보급선용으로, 실제로 얘기하면 과학선, 그러니까 과학 탐사선의 보조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 주일 정도 수리를 했고요. 수리를 했던 쪽은 뉴올리언즈 인근, 그러니까 뉴올리언즈에서 한 45분 정도 걸리는 위성 도시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인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근처에. 수리조선소에서 수리를 했는데, 이것도 뭐 인천처럼 바다에 접한 건 아니고 어찌 보면 마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에서 한 34 마일 정도 상류에 있다 그러니까 34 마일이면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한 50 킬로, 40 킬로, 한 50 킬로쯤 되겠네요. 1.8 마일이니까 50 킬로 좀 넘겠네요. 한 60 킬로? 예, 60 킬로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60 킬로 정도 상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은 북위 29 도, 서경 90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샌존스 항으로 2주 동안 항해를 해온 거죠. 여기 있는 거는 그 미시시피 강에 정박되어 있는 다른 미국 국기를 단 보트입니다. 아마 어선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트 같기도 하네요. 아마 어선 보기보다는 요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 인제 미국 해양 경비대에서 선박 자격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레이더 교체 뭐 이런 걸 하면서 일 주일 정도가 됐고요. 제가 6월 20일 저녁에 승선을 했고요. 출항은 제가 승선을 한 게 일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아니 토요일 아침에 출항을 했습니다. 어 아침 7 시였네요. 그때 도선사가 승선을 했고요. 제가 갱의 워치를 했는데 도선사 승선하는 거를 하고, 승선하자마자 인제 갱회를 치우고 출항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원래 목적지는 샌존스 항이 아니고 샌존스 항에서 한 60 마일 정도 아래 남쪽에 있는 베이브루스였어요. 근데 오면서 향해 중에 승선 착항지가 귀향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샌존스로 바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운항 속도는 지금 8 노트로 시작해 가지고 10 노트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바뀌는 거는 엔진 두 개를 다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그리고 조류 때문에, 조류가 인제 반대쪽인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물이 예를 들어서 강물이 5 노트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5 노트로 내려오고 배가 10 노트로 올라간다고 치면 실제 노트는 반대이기 때문에 5 노트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15 노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운항 속도가 8 노트라 하더라도 조류가 반대쪽이면 뭐 6 노트로 떨어지는 것이고, 같은 쪽이면 10 노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항 거리는 대충 3,000 해리 정도 되는데 어 이 도순사는 7 시에 타서 12 시경에 멕시코만에, 그러니까 바다에 도착한 다음에 내렸습니다. 자, 교행은 어디서 처음 했냐면은 멕시코만, 그러니까 강에서는 교행하기가 좀 어렵죠. 미시시피 강 뭐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행하기에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멕시코만 바다에 도착해서 했는데, 원래 회사 규정은 바다에서는 2 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여기 얘기한 마일은 전부 해리예요. 그러니까 대충 1.8 킬로니까 2 마일이라고 하면은 1.8 곱하면 한 3.5 킬로 정도가 되죠. 2 마일 정도를 두고 하게 돼 있고, 항구같이 트래픽 덴시티가 높은 곳에서는 1 마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뭐 트래픽 존 같은 경우는 더 작을 수도 있죠. 트래픽 존은
그 존 안에서만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우리가 뭐 정할 수 없어요. 그 존에 따라서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0.5 마일이 될 수도 있고 0.3 마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거는 보통 레이더로 하는데요. 15 마일 반경에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게 육안은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개가 끼면 아예 안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아주 멀리까지 보이는데 이때는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다는 어 레이더로 먼저 보게 됐습니다. 15 마일 정도 밖에서 보고 어 무선 통화를 했습니다. 선장했고요. 보통 모든 선박은 16번 채널을 항상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 채널이고요. 16번 선박으로 만약 다른 선박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모든 선박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거기다 방송을 대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공유를 하기 때문에 16번 채널 가지고는 다른 선박하고 통화를 하면 안 되고 단지 다른 선박하고 아 아 "우리는 어디고 너와 통화하고 싶은데 몇 번 채널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번 채널이다 그러면 채널 20 플리즈 하면은 채널 20 해 가지고 채널 20로 인제 바꿉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번 KBS를 보다가 11번 MBC를 이렇게 보면은 인제 다른 채널로 바뀌는 것처럼 16번 채널로 듣다가 라디오 채널입니다. 20번 채널로 바꾸면 둘만이 인제 듣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20번 채널을 하면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연인들의 대화도 아닌데 그걸 들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궁금하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둘은 둘만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청 반경 이내인 경우는. 보통 20 마일 이상 30 마일 정도까지 가니까 30 마일 이내에서 모든 배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채널을 바꿔서 그쪽하고 통화를 해서 원래 법규에 우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로 부딪힐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바꿔도 되지만 그래도 뭐 거리가 머니까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뭐 라디오 테스트도 할 겸 해서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회전하기로 했고 그래서 오 마일까지 접근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원래 항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노력해도 충돌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해하기 전에는 원래 12 시간 근무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6 시부터 밤 6 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6 시까지 12 시간 근무를 하고 물론 뭐 식사 시간은 주어집니다만 그러다가 운항할 때부터는 4 시부터 8 시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을 때는 12 시간씩 근무를 했고 운항 중에는 4 시간씩 2번 그렇게 해서 8 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8 시에 근무가 끝나면 바로 자고 11시 반쯤 일어나 가지고 밥 먹고 12 시에 그리고 4 시에 뭐 샤워 같은 거 뭐 하고 그래 가지고 4 시에 16 시죠. 16 시에 다시 근무하러 가고 20시 되면 다시 근무하고 와서 바로 자고 뭐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때는 인제 세탁도 했는데 세탁기를 보니까 이 삼성이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영어도 아니고 포르투기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고생했어요. 그리고 출항지하고 귀향지가 그 경도차가 상당히 낮습니다. 서경 90 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착하는 뉴퍼들랜드는 53 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5 도 20, 30 한 40도 정도 차이가 나죠. 40 도면은 지구 둘레가 360 도니까 그걸 24 시간으로 나누면은 15 도마다 1 시간씩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의 그 크루즈 대서양 크루즈 횡단을 했을 때 그때는 인제 하룻밤에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해 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가지고 마이애미가 아니죠. 그 배는 마이애미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탄 곳은 맨하탄 뉴욕이었고요. 맨하탄에서 인제 동쪽으로 뉴 로마죠. 지중해 안에 있는 로마로 갈 때까지 경도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하룻밤에 하루에 한 번씩 1 시간씩 당겨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도 원래대로 하면은 플로리다 해협 통과할 때쯤 이 서경 75 도, 그러니까 15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때 인제 1 시간 당기면서 근무 시간도 1 시간씩 당겨지니까 그거를 3 교대니까 한 20 분씩 조정을 하면 맞는데,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었나? 탱커에서 케미칼 탱커에 할 때도 그때도 종단을 1번 했었는데, 그때는 인제 20 분씩 조정하고 하루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장은 그냥 완전히 한 번에 땡겨 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어 그 1 시간 2 시간 반을 더 근무를 하게 됐죠. 어쨌든 뭐 좋게 보면은 2 시간 반 더 항해를 하니까 더 좋았죠. 자, 다음은 이 소나기 구름을 어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그림 보이시죠? 소나기 구름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레이더 상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레이더 상에서 보는 소나기 구름입니다. 오른쪽 위에 어 선박같보다는 훨씬 큰 그런 것이 오죠. 속도도 선박처럼 일정한 게 아니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같은 것들이 완전히 막 바뀝니다. 그리고 크기 때문에 이게 소나기인지 선박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플로리다를 지날 때 발견한 건데요. 플로리다에는 스콜이 많습니다. 스콜은 뭐냐면은 짱짱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개버립니다. 그게 스콜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리는 천둥 폭우입니다. 레이더상에서 본 거랑 실제 관찰된 스콜이랑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전반부였고요. 다음에 또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낀 대항향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작년 3 월, 2 월? 2 월. 작년 2 월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C타임을 채우고, 그리고 3월 달에 시험을 봐서 향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넘게 있다가 다시 배를 타게 돼서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 내용 자세한 거는 여기 보는 다음 카페에다 써 놨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는 이 뭐죠? 말로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사진으로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다 하고요. 나머지 반 부분은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허브 리뷰로 들어가는 기존의 상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 어 박대순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3주 동안 어 거기는 와이어리스가 안 되더라고요, 와이파이가. 그래 가지고 해변에 접근하면 셀룰라 네트워크로 했는데, 그래서 배가 해변 근처에 5 마일 이내로 접근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돈을 안 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성 새틀라이트가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제가 선주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위성 새틀라이트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공 안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선장부터 저기 밑에 선원까지, 하급 선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안전에도 좀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